안녕하세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중년 여성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자주 듣고 있는 채널이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글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곳이더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며 몇 년을 살아왔었고요. 하지만 이곳의 사연을 들을 때면 저보다도 더 비참하고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사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 사연을 들으며 저는 오늘도 이렇게 힘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저 또한 이곳에 사연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묵은 얘기들을 다 털어놓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고들 하시던데 그 마음을 저도 느껴보고 싶거든요. 오랜 시간 저희 집과 얽힌 악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무엇보다 더 예민하게 생각이 되었거든요. 혹시나 누가 들을까 가명으로 대신하는 것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달랑 아들 하나 낳아서 외동으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는 여자가 있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지 그때의 심정은 닥쳐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왠지 아들 녀석이 영영 제 곁을 떠날 것만 같고 여자친구에게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고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아들은 학창시절부터 똘똘하기로 소문이 난 아이였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부분을 유별나게 잘했었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글짓기도 잘했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는 그런 아이였죠. 아들 하나를 낳고 둘째를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는 누구보다 아들을 외롭지 않고 모나지 않은 성격의 외동으로 자라도록 열심히 키웠었답니다. 외동에 대한 인식이 솔직히 그때만 해도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사람들은 외동 아들을 보면서 고집이 세다는 둥,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는 둥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모두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이었고 연봉도 꽤 높았었기에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딱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 주었어요.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았고 조금 자란 후부터는 도우미 이모님을 쓰면서 친정 부모님이 자주 드나드는 그런 형태로 아이를 양육했죠. 그 대신 제가 최대한 회사를 일찍 마치고 퇴근해서 저녁 시간은 무조건 아이와 함께 그리고 주말에는 모든 일정을 다 반납하고라도 아이와의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 하나를 이렇게까지 케어하는 가정이 많지는 않았었기에 아들의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다고 해요. 집도 부자고 차도 2대씩이나 있고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각종 운동과 창의적인 수업들까지도 모두 다 받고 있었으니까요. 아들도 그런 수업을 잘 따라왔고 혼자서도 모나지 않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잘 지내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제가 자라왔던 환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렇게 자라왔었거든요. 옛날 사람이긴 해도 집에 도우미 이모님이 항상 계실 정도로 안정적이게 살았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되어서 먹고 살고 여유 있게 쓸 정도로 유지했던 것 같아요. 제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은 모두 그 당시에 유학까지 가서 자신들의 공부를 마치고 대학 교수까지 할 정도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부모님은 인성이 좋다고 소문이 나실 정도로 남한테 인상 쓰시는 일이 거의 없으신 분이셨는데 하다못해 집안일을 해주시는 식모님께도 항상 존칭을 써주시며 대우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한 번 집안에 들인 식모님은 거의 바꾸지 않으시는 편이셨는데 마지막으로 계셨던 분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친정에서 자신의 딸까지 데려와 더 살다가 나가셨었죠. 그 식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젊은 나이셨는데 아마 갓 20살이 넘으셨던 것 같아요. 아주 젊고 긴 생머리를 하셨었고 식모 이모라고 하기보다는 큰언니뻘에 가까운 분이셨죠. 그 식모님을 저는 이모라고 불렀고 아주 많이 따랐었습니다. 저와 매우 친근하게 지내면서 이것저것 심부름도 꽤 시키셨는데 조금 나이가 들고 난 후에 그 식모님이 제게 시키신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심부름은 바로 망보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재수가 저기 가서 누구 오나 좀 봐봐. 오면 이모한테 얼른 말해줘. 창문 너머로 누가 오는지 꼭 봐야 된다. 알았지? 네. 근데 이모, 우리 엄마 오는 것도 말해줘야 돼요? 아, 그럼. 이게 다 재숙이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모가 이거 막만 봐주면 이따가 맛있는 거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건데? 왜? 하기 싫어?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이따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주세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알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이모가 몰래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너도 이모 부탁 들어줘. 네, 알겠어요. 저는 큰 창문을 통해서 누가 집에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있었고 식모 이모님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마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몰래 빼놓는 것 같았어요. 바스락 소리가 막 났고 이모님이 쓰는 방으로 봉지에 쌓여져 있던 음식들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때 이모님은 3, 4일에 한 번씩은 밖에서 자고 오셨었어요. 그때 큰 가방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가져갔었나 봐요. 몇 년이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서 저희 엄마가 한번 이모님을 불러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었답니다. 미스김, 내가 몇 번 말하려고 했다가 참았어요. 저기 냉동실이랑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말이에요. 그거 신경 좀 써줘요. 자꾸 뭐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난 미스김 의심하기 싫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게... 네, 사모님, 그럴게요. 제가 신경을 좀 못 썼더니 아마 냉동실 깊은 곳으로 쏙 들어갔나 봐요. 제가 찾아보고 앞으로는 신경 쓸게요. 그래요. 난 미스김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고 내 아들, 딸들이랑 잘 놀아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래오래 있어야 돼요. 알았죠? 혹시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주고. 네, 사모님.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식모 이모가 분명히 음식들을 빼돌린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신 저희 엄마는 정말 인성이 최고이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식모 이모님은 제게 망을 보라고 시키셨고 횟수만 조금 줄어들었지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저만 혼자 있었을 때 이모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셨었어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 아빠 욕까지도 하셨었죠. 그런 이모님의 다른 면모를 보면서 저는 많이도 실망했고 몇 번이나 참다가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저기 이모님 있잖아. 이모님 좋은 사람 같아? 응? 얘가 무슨 소리야 그게. 이모님은 우리 집 힘든 일 다 해주시는 감사한 분이셔. 엄마가 몸이 좀 약해서 다 못하는 집안일, 냉장고 청소 다 해주시는 분이야. 고마운 분한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엄마, 근데 있잖아. 이모님 욕도 잘하고 막 냉장고에서. 재수가, 엄마 그만 듣고 싶어. 엄마 사람 없는 곳에서 나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재숙이 너도 사람 뒤에서 얘기하는 버릇 고쳤으면 좋겠다. 엄마는 재숙이가 그런 아이가 되지 않았으면 해.
엄마, 알았어요. 엄마는 이런 식으로 식모 이모님을 감싸주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는 그 후에도 이모님의 안 좋은 점을 봐도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남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과외까지 받아가며 좋은 대학교 그리고 전문 직업까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식모 이모님도 여전히 저희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하고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모 이모님이 헛구역질을 하며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이나 구역질을 하셨는데 나중에 밖에 나와서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속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속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쉬면 돼.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괜찮다는 말을 하셨지만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아침 식사를 차리시는 중간에도 계속 헛구역질을 하셨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셨는지 엄마는 이모님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모님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벌써 5개월이 가까워 왔다고 알리셨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저는 아주 많이 놀랐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그런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이모님이 애초부터 갈 곳이 없고 돈도 없는 불쌍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저희 집에서 낳아 기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집에서 아이를 낳으셨고 엄마는 그런 이모님을 위해 함께 병원에도 동행해 주시며 집에서 산후조리까지 해주셨어요. 엄마는 몸이 좀 허약하신 편이셨는데 잠도 잘 안 자고 보채는 아이를 안고 기저귀까지 빨래를 해주시다 보니 몸살이 날 지경이셨죠. 답답한 마음에 저는 엄마에게 이런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씀드리고 이모님을 다른 곳으로 소개시켜 드리라고 했지만 엄마는 그러지 못하셨어요. 갈 곳도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끝까지 챙겨주셨어요. 딸아이를 출산한 이모님은 저희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맛있는 것이 있으면 몰래 숨겨두었다가 자신의 딸에게 먹이고 자신과 단 둘이 차린 밥상에 저희 엄마가 아껴놓으신 굴비까지 구워서 드시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모님을 엄청 배려해 주셨지만 결국 이모님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 너무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제게도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같은 전문 직종에 다니는 남자로 성실하고 집안도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죠.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식모 이모님의 딸이 7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니었는지라 집안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저희 엄마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차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몰래 제 방에도 들어와서 물건을 헤집어 놓고 화장품을 거울에 발라놓고 벽지에 그림을 그려놓는 통에 제가 한동안은 방에다가 자물쇠까지 채워놓고 다닐 지경이었죠. 어찌됐건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분가를 했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가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은 몇 년이 흘러 있었고 아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바쁜 저를 대신해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봐주시곤 하셨는데 어느 날은 엄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뭔가 걱정거리가 가득하신 것처럼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뭘 아니야. 엄마 얼굴 보니까 걱정이 한가득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말이다. 이제는 슬슬
그 식모를 내보내야 할 때가 왔나 봐. 왜?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응? 말해봐요. 그게 저 몇 번이나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집안에 있는 귀중품이랑 현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사람을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리가 없잖아. 네 아버지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 그게 진짜야? 내가 말했잖아, 옛날부터. 그 이모님 내보내라고. 어디 아빠도 모르는 딸을 또 낳아가지고 그 딸까지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아휴, 그 식비며 생활비만 해도 얼마야. 나도 그런 건 괜찮은데 자꾸 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 엄마는 식모 이모님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바로 내보내셨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년을 함께 살게 되었죠. 그래도 식모 이모님은 제가 가끔 친정에 갈 때마다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 딸도 저를 많이 따랐었어요. 한창 예민할 사춘기 때에는 좀 새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잘 보이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러 제 아들이 중학생이 되려고 할 때쯤 식모 이모님이 집을 나가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냥 이제 딸도 성인이 되었으니 나가서 함께 둘이 독립해서 산다고만 말씀하셨지만 뭔가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되물어보아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길래 더 이상은 여쭤볼 수 없었지만 훗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식모 이모님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저는 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들은 잘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더니 일찍부터 사업 쪽에 눈을 뜨게 되었죠. 남들은 한 번은 꼭 망한다는 사업인데도 아들은 아주 잘 이어나갔어요. 독립심도 강했고 주변에 사람들도 참 많았었기에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비전이 있는 일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했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제 아들이 27살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아이인 줄로만 알았던 아들 녀석은 어느 날부터인가 입가에 미소를 달고 살기 시작하더군요. 기분 좋은 일이 있다면서 꼭두 새벽부터 일찍 출근을 하고 또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져만 갔죠. 그나마 주말에는 저희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아들은 어느덧 주말 내내 얼굴도 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왜 이렇게 바빠? 응? 엄마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다.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에이, 다 큰아들이 바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연애 사업 좀 하느라 요새 좀 바빴어요. 엄마 아빠, 제가 곧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좋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정말이야?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어? 어떤 여자야? 응?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서운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이러면 안 되는데. 좋은 일인데.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말을 하는 아들을 보니 괜시리 마음 한쪽이 허전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아들 뺏기는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니만 그게 다 이런 얘기인가 봅니다. 그 누구보다 똘똘하고 인성 바른 아들이 선택한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너무도 궁금했어요. 분명히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여자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소개를 받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아들은 그날 이후 여전히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사업과 연애를 열심히 하더니 제게 결혼을 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벌써 결혼? 아들, 아직 나이도 어린데 왜 벌써 결혼을 얘기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뭐 하는 여잔데, 응? 엄마, 실은 나보다 연상이야. 여자친구가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고 나 닮은 아이도 갖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좀 빨리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요.
응? 연상? 얼마나 연상인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뭐 하는 사람이야? 무슨 일 하는 여자니? 엄마, 그게 우리 회사 직원이야. 작년부터 일하게 됐고 홀어머니랑 함께 사는데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운가 봐. 근데 정말 나한테 잘하고 애교도 많은 여자야. 나 정말 사랑해. 뭐? 아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너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많이 안 해봤잖아. 더 많이 만나보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결혼이라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아들은 단단히 그 여자에게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더군요. 평소 같으면 부모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인데 자신의 여자친구 얘기를 할 때에는 모든 눈과 귀를 막고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다고 했는데 저는 그날부터 두통에 시달렸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그래도 일단 그 여자를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다소곳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온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디 하나 가난한 집이라고 볼 수 없는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손톱도 곱게 손질을 하고 명품 백과 명품 원피스 그리고 명품 구두까지 신고 있었죠. 인사를 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니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너무나 닮아서 깜짝 놀랐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에서 얹혀 살던 식모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 저 알아요? 저기,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아가씨 이름이 혜진이 아니에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어머니는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예비 며느리라는 그 여자도 저를 보더니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중간에서 아들이 나서서 말을 가로채더군요. 엄마 왜 그래? 수진 씨 놀랐잖아. 혜진이 아니야, 엄마. 누구랑 착각한 거 아니야? 수진 씨야, 이수진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나이는 나보다 3살 위. 너무나 똑 닮은 그녀를 보고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아들이 말하는 그녀는 이름도 달랐고 나이도 다르더군요. 뭔가 너무나 이상해서 함께 자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향해 시선이 떼어지지가 않았어요. 말하는 말투와 표정, 그리고 얼굴 왼쪽 부분에 있는 커다란 점까지 모든 것이 그녀라고 말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던 것이 17살 때쯤이었고 저희 친정에서 나간 것이 19살이라고 했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성인이 된 그녀는 그 옛날 보았던 식모 이모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물었어요. 혜진, 아니 수진 씨라고 했지? 수진 씨 홀어머니와 산다고 했죠? 집이 어디예요? 혹시 어렸을 때 어디 동네에서 살았어요? 고향은요? 엄마 성함은 뭐예요? 네? 어머님,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좀 몹시 당황스러워서요. 미안해요. 당황했다면 미안해요. 내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 그만. 근데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답해 줄 수 없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아들이 제 말을 확 가로챘습니다. 엄마, 자꾸 왜 이러세요? 이러다 우리 수진 씨 체하겠어. 밥 좀 제대로 먹게 해줘. 엄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수진 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다 알려줄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몹시 서운했어요. 이건 뭐 무서워서 어디 묻기나 하겠어요. 제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오게 됐네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제 말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의심이 많은 하루가 지나갔고 저는 다음 날 아들에게 한바탕 서운함을 표출했어요. 아들,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여자가 그렇게 좋아도 그렇지 이놈아. 엄마가 돼서 그럼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여자한테 그런 질문도 못하니? 엄마가 괜히 그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집이 가난하다더니만 그렇게 갇혀 입고 명품 좋아하는 애가 가난하다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 왜 그래? 그러지 마요. 제가 그녀를 지켜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엄마 어제 평소답지 않았다고 막 퍼부으면서 몰아붙이면서 질문하는데 어떤 여자가 당황하지 않겠어. 엄마, 제가 나이 많고 학벌 안 좋고 집안도 별로인 여자 데려와서 이러는 거지. 돈 없다고 이러는 거잖아. 뭐? 뭐가 어째? 이놈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엄마는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궁금하면 제대로 물어보면 되잖아. 아랫사람한테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가르치신 게 바로 엄마잖아. 근데 엄마 안 그랬다고. 저는 아들의 말에 서운함이 폭풍처럼 밀려왔고 며칠 동안 열이 펄펄 끓으며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심이 가라앉지 않아 친정에 찾아갔어요. 친정 엄마에게 식모 이모님과 그 딸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보았죠. 엄마는 그냥 끝끝내 좋게만 말씀을 하셨다가 집요하게 물어보는 제게 결국 모든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사실 그때 그 식모 그리고 식모딸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 우리 집에서 집 문서를 어떻게 자기가 빼돌리려고 하다가 걸렸고 내 폐물을 금은방에다가 팔기도 했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식모딸이 임신까지 한 상태로 우리 집에 있던 현금 다발을 들고 도망갔지 뭐냐. 정말 세상에 그런 인간들은 없다. 정말이야. 뭐? 엄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말을 안 했어? 그것들을 가만뒀어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신고해서 찾아서 혼쭐을 내줘야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 주고 엄마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챙겨준 게 어디 한두 가지야? 내 참 황당해서. 세상살이 뭐 그렇게까지 허냐. 남한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해코지 당하는 거요. 그 사람들 우리 집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쩌려고. 난 그저 편하게 남은 인생 살다가 가련다. 그 현금 좀 없어도 나랑 네 아버지 굶어 죽지 않어. 아휴, 정말 엄마도 참. 참 엄마, 그럼 혹시 그 식모 딸이랑 식모님 사진 같은 건 있을까? 글쎄다. 그 예전에 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고 그럴 때 네 아버지랑 가서 사진 찍어주고 한 게 어디 장롱 안에 있을 텐데. 근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야 엄마, 일단 좀 찾아봐줘. 응? 내가 꼭 좀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친정엄마는 장롱 안 깊숙한 곳에 있던 앨범을 꺼냈고 그곳에서 식모와 식모딸의 사진을 몇 장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그 여자가 바로 그 식모딸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화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얼굴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들고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죠. 회사에는 그 여자가 제 아들과 함께 다정하게 앉아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도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귀한 제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정말 뭔가 그녀도 다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진 한 장을 그녀 앞에 내밀었고 그녀는 순간 흠칫 놀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또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더니 뭐 하는 거냐며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엄마 지금 사람 가난하고 배운 거 없다고 차별해? 미쳤어? 엄마 그런 사람이야? 뭐?
이 녀석, 정말 이놈의 자식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주 단단히 미쳐가지고는. 사무실에서까지 제게 그런 행동을 하는 아들을 보니 화딱지가 나서 저도 모르게 아들의 등짝을 세게 2대 때려버렸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 엄마 계속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너 이 사진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응? 네 여자친구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 그 엄마 본 적 있지? 저번에 인사 갔다고 했잖아. 여기 사진 봐봐. 맞아 안 맞아? 아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여자친구의 엄마 얼굴을 보고 멈칫하더군요. 맞지? 사람의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니?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너 그 여자 정확한 나이랑 그런 거 다 확인했어? 확인했냐고? 엄마, 그게 사실 이력서는 받았는데 거기에 이름이랑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 이름은 수진이고 나이도 나보다 3살 위고 사진 속의 사람과 정말 비슷한 건 맞는데 세상에는 닮은 사람도 있고.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고. 너 당장 내일 가서 그 여자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봐. 당장. 니네 회사에 들어왔으면 그런 서류 정도는 떼어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무실 어디에라도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고. 니네 외할머니네 집 식모딸로 살면서 집안 돈 훔치고 나중에는 애까지 임신해서 돈다발 들고 날랐다는데 내가 그럼 그런 사람을 두고 이러지 않게 생겼어? 아들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계속 그 여자의 얼굴만을 떠올렸죠. 하지만 아들은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에도 제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부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상견례 날짜를 잡더군요. 이번 주 주말 고급진 한정식 집으로 오라는 문자만 남긴 채 아들은 며칠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술을 한 잔씩 마시며 아들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한탄을 하면서 말이죠. 제발 이번 결혼은 어떻게도 막아야 하는데 눈이 단단히 뒤집혀버린 아들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상견례라고 말한 당일 남편과 저는 일부러 그 자리에 더더욱 참석했습니다. 제 친정 부모님께도 연락을 드려 시간에 맞춰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드디어 그녀와 그녀의 엄마가 자리에 참석했고 자신과 어울리지도 않게 고급스럽게 외모를 꾸민 식모 이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게 인사를 하는 식모 이모의 얼굴을 보니 역겨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처음 뵙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 모르시겠어요? 꼬맹이 시절부터 저희 오랜 기간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이모님. 네?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자식까지 앞세워 속이고 다닐 수가 있으세요? 이건 엄연한 사기죄예요, 사기죄. 이제 그만하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모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니, 저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오셨습니다. 어머, 미스 김, 혜진이 엄마, 여긴 어떻게? 친정엄마는 한눈에 식모 이모님을 알아보셨죠. 누구신지 저는 처음 뵙는데요. 혜진이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그 돈을 갖고 날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아니, 우리 손주랑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진이 너 그때 남의 남자애 임신해서 배불러 갖고 집 나가 놓고 여기 왜 있는 거야? 응? 친정엄마는 그 순간 너무 당황하셔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두 모녀를 주시하고 있었을 때 예비 며느리는 입을 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저 너무 불쾌해요. 민석 씨,
나 지금 좀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서 집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그런데 그 순간 제 아들이 가려던 그녀 앞을 가로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연극 그만하고 이제 솔직히 얘기해. 당장! 안 그러면 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 뭐? 당신까지 나 못 믿는 거야? 민석 씨, 정신 차려. 당신 부모가 정신 나간 거라고. 나 아주 불쾌해. 나 이러면 민석 씨 용서 못해. 알아? 황당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아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하라고. 나한테 이름도 나이도 다 속이고 과거도 다 속이고 부모까지 거짓말로 다 장식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언제까지 날 농락하려고 한 거야? 이거 안 놔? 이 나쁜 자식. 어디서 어린 놈의 자식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머리채까지 잡고? 야, 당장 놔? 아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은 손이 벌벌 떨렸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더군요. 그러는 사이 그녀의 엄마는 제 아들을 확 밀쳐버리고 손을 뿌리친 후 자신의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식모 이모님을 붙잡은 후에 경찰서로 가자고 했죠. 경찰서로 가야지 어딜 도망가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뭐? 이년이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니네 노망난 부부가 나한테 누명 뒤집어 씌운 거라고? 그 말을 누가 믿겠냐? 이거 안 놔? 어머, 세상에 진짜 무섭다.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더니 결국엔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시네.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서 애비 없는 자식 임신해와서 우리 엄마가 산후조리까지 다 해줬더니 당신 이렇게 죄 지은 거 당신 딸이 다 받을 거다. 알았어? 이게 어디서 남의 귀한 딸한테 막말이야? 너 오늘 한번 죽어볼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맹랑하고 싸가지가 없더니만 여전해.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만.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잘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 아들과 제 남편이 와서 말렸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두 모녀는 그곳을 빠져나가 주랭랑을 쳐버렸고 저희 가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만 흘렀죠. 아들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차마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가 없겠더군요. 어쩌다 그런 여자랑 얽히게 되었는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악연도 어찌 이런 악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참 후에 아들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못난 탓이에요. 아니다, 우리 손주. 우리 손주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렇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그걸 막아. 아이고, 우리 손주 불쌍해서 어떡해. 아들은 그녀가 처음 입사할 때 받아놓은 주민등록등본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제출만 하고 폐기 처분해달라고 했던 그녀의 등본을 아들이 깜빡하고 서랍 속 깊은 곳에 보관하고 있던 모양이에요. 이력서에 쓰여있는 이름과 나이는 다 거짓말이었고 개명을 했는데 아직 서류상에 바뀌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나이는 자신의 엄마가 호적에 올릴 때 뭔가 잘못되었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얼렁뚱땅 넘겼다고 해요. 착한 제 아들은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도 그녀를 믿어주며 기다려주었다고 했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와 제 아들에게 꼬리를 쳤나 봐요. 솔직히 여자들이 맘먹고 남자를 꼬시면 안 넘어올 남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는 아들의 사무실 안에 있던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후 갑자기 그녀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해버리자 사무실 안에 있던 유부남이 자신에게 돈을 빌렸고 내연관계였는데 잠적을 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했다고 했어요. 도대체 그 두 모녀의 악행은 어디까지인 것일까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녀의 사생활에 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저는 그저 아들의 힘없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더군요. 어떻게 해야 아들의 고통을 빨리 끝내줄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해봤지만 결국엔 자신이 스스로 이겨내고 털어내는 일밖에는 없겠더라고요. 아들은 몇 달을 정말 폐인처럼 보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영혼 없는 거적대기만 남아있는 사람처럼 다녔죠. 6개월쯤을 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던 아들이 잠시 일을 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고 했어요. 엄마, 아버지, 저 잠시 여행 좀 다녀올게요. 가서 다 털고 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울지 마, 아들아. 너는 아직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볼 나이야. 뭐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또 사랑하고 해봐. 응? 훌훌 다 털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런 대로 남겨둬. 억지로 털어내려고 하면 너만 힘드니까. 알았지? 네, 그럴게요. 저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 나이 아직 30도 안 됐으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나이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 한층 더 성숙해질 우리 아들의 모습 기대하면서 엄마 아빠 여기서 언제나 널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을게. 아들은 그렇게 장기간의 여행을 떠났어요. 남편과 저는 아들을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몇 개월에 걸친 여행의 끝에서 아들은 밝은 모습으로 저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때 저의 예비 며느리였던 그 여자는 아들 회사의 유부남의 신고로 경찰서에 고소가 되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가서도 난동을 피우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어찌나 욕을 해댔는지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의 강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들은 또한 제게 말했어요. 처음 자신의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오고 난 후 저에 대해 그리고 저희 친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꼬치꼬치 물어봤었다네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간의 여행을 다녀온 아들은 그 후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사업도 점차 발전시켜 나가며 한 걸음씩 인생을 전진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네요. 아직 완벽하게 그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좋아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털어놓으니 그나마 있던 마음속의 짐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 두 모녀는 그 후로 어디로 갔는지 행적을 찾을 길이 없지만 다시 한번 만약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경찰서에 가든 흠신 두들겨 패주든 제가 꼭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많으실 테지만 이렇게 이곳에 털어놓으시고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살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이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가을의 낭만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